기동전사 건담 시드는 전례 없는 인기를 모으며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역대 건담들이 그랬듯 팬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의 중심에 섭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으신 분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있으니 당시 작품들과 비교해볼 때 작화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비교되는 작품이 바로 전에 방영한 건담인 턴웨이였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문제였죠. 그런데 좀 너그럽게 보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시드는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시 애니메이션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었죠. 전에 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던 겁니다. 2000년대 들어 1, 2세대 애니메이터들은 고령 및 생계로 은퇴하고 있었고 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수익이 줄어들자 스폰서들은 제작위원회를 만듭니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자비를 들여 제작한 작품에 관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제작위원회는 여러 스폰서의 돈을 모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는 제작비를 제작위원회가 내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작사는 제작위원회 간섭에 휘둘리는 건 물론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죠. 수익이 줄어들자 제작사들은 애니메이터들의 급여를 동결하거나 줄였고 자연스럽게 애니메이터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회사가 제작비를 아낀답시고 로봇을 그려도 사람을 그려도 똑같은 돈을 주는 바람에 로봇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죠. 사람이야 일단 익숙해지면 누굴 그려도 개성이 드러날지언정 큰 차이는 없지만 로봇은 조금만 못 그리면 바로 티가 나는데 그래도 돈은 똑같이 주니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로봇을 그리지 않겠죠. 이 문제는 훗날 더불어 건담 시즌2 제작 시에 미즈시마 감독의 인터뷰로 또다시 문제제기가 되는데 사실 토미노 감독이 워낙 현장 관리를 잘해서 턴웨이 건담에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는 90년대 중반부터 현실화되고 있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80년대 말 로봇물의 쇠퇴와 도 연결되어 있었죠. 업계 상황이 이랬으니 건담처럼 로봇이 많이 나오는 작품을 만드는 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이 줄어든 2000년대 초반에는 로봇물의 유난히 작품이 많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로봇물이 귀해지게 되었죠. 게다가 시드 프로젝트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시드의 DVD는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였고 이후 반다이는 미디어 판매도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이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지만 정작 시드 TV판은 그런 혜택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시드의 예산은 비교적 적었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시장에 애니메이터는 줄어들었고 썰라이즈의 애니메이터만 쓰다니 그들은 실력도 훌륭하지만 그만큼 인건비도 일본 내에서 1, 2위를 다투는지라 무작정 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담은 단순히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다이에게 검토받는 과정까지 있어서 기존 작품에 비해 일정이 더 부족하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지면서 시드는 당시 기준으로도 작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화는 주관적인 평가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는 나중에 큰 문제로 불거지는데 설마 시드가 이렇게까지 히트할 줄은 몰랐고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수명이 이어질 줄도 몰랐고 더 나아가 HD 방송이 표준이 될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돈을 안 들인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후 2004년 인기에 힘입어 작화와 연출을 수정하고 신작 컷을 추가한 스페셜 에디션이 발매되지만 아무래도 팬들에겐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였고 이후에도 시드의 인기가 줄어들지 않자 2011년 아예 HD로 리마스터한 버전이 블루레이로 발매됩니다. 이는 단순한 리마스터가 아니라 재편집, 신규 작화, 그리고 시드의 세계관이 진행되면서 바뀐 여러가지 설정이 반영된 진정한 완전판이었지요. 시드 리마스터에 관한 이야기는 극장판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시드는 단순히 작품만 복구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건담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도 그대로 따왔죠. 반다이가 처음 건프를 판 것은 1980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팔린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였다고 하네요. 1980년 초 TV 애니메이션의 재방송, 극장판의 공개로 인해 노출이 늘어났고 모형 잡지 등에서 MSV, 모빌 슈츠 베리에이션이라는 이름의 밀리터리 분께조 장르가 일본의 모형 잡지 하비 재팬에 실리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멋있는 로봇에 빠져들면서였지요.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요소가 제타 건담의 6.4%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바탕으로 폭발,
건프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반다이는 전성기에 접어듭니다. 이후 하비제펜은 반다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지요. 하지만 이후 반다이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반다이의 입장에선 아무로와 샤의 이야기를 천년 만년 만들면서 건프라의 수명을 늘려줬으면 좋겠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그리 돌아갈 수 없기에 그들은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문제는 기존 팬들이 우주세기와 비우주세기로 갈라져서 싸우는 바람에 건담은 시장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합쳐지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반다이는 우주세기 팬들을 위한 상위 등급 제품을 기획하지요. 1995년에 단기 기획으로 발매된 마스터 그레이드는 엄청난 반응에 힘입어 주력 상품이 되었고 1999년엔 우주세기 제품 전문 브랜드인 HGUC를 런칭합니다. 이는 우주세기 건담을 그리워하는 팬들을 잡아두는 수명 연장의 효과를 가져왔죠. 81년에 퍼스트 건담 극장판이 공개되었을 때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모였다는데 크게 놀랐지요. 건담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른 고객의 힘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왜 다른 작품들과 달리 건담은 어른들로 좋아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 건담을 본 소비자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MSV의 인기 그리고 이에 맞는 여러 가지 작품을 보면서 성장한 소비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이야기를 즐기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시드는 MSV의 성공 공식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시드 MSV죠. 단 퍼스트 건담의 경우 하비제펜에서의 MSV 장르가 먼저고 이후 이에 관한 외전이 만들어졌다면 시드의 경우에는 건담 시드 MSV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제품화가 진행됩니다. 이때 전개된 기획들이 소년 에이스에 연재된 토더 야스나리의 기동사 건담 시드 아스트레이 R 그리고 도키다 코이치의 기동사 건담 시드 아스트레이로 즉 먼저 스토리부터 진행하고 이에 맞는 MSV를 낸 것인데 이는 훗날 리메이크판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지요. 또한 모빌스의 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쿠를 모티브로 한 양상기 진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쿠의 MSV로 자쿠 데저트 타입이 나왔다면 시드 MSV에서는 진 워커 타입이 MSV로 고기동용 자쿠 R1A가 나왔다면 시드 MSV에서는 진 하이 메뉴버가 나오는 식으로 과거 상품 구조 중 인기 있는 건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앞서 말했듯 스토리의 전개 시점 그리고 우주세계 MSV는 본편과 별개라면 시드 MSV에서는 캐릭터들이 본편에 깊게 관여하지요. 미디어 전략도 좋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이니시 방송의 프로듀서 다케다 세이지의 힘과 전략이 있었죠. 그는 토요일의 황금타임 18시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했는데 이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건 처음은 아니지만 휴일 저녁에 애니메이션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넘어 각종 미디어를 활용, 어필하는 건 의외로 드물었죠. 시장 조사 결과 턴웨이 건담의 실패 요인이 목요일 오후 4시라는 아이들이 보기에도 애매한 시간, 직장인은 녹화를 해야 볼 수 있는 애매한 시간대라고 판단한 다케다 씨는 토요일이라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시드를 편성했죠. 사실 언제나 볼 수 있는 유튜브 시대에도 경제, 시사방송이 아니면 목요일 4시엔 잘 안 어울리죠. 여하튼 이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태 건담이 6%대였던 반면 헤이세이 건담들은 2%에서 4%대 시청률에 불과했는데 시드는 제태 건담 이후로 다시 6%대 시청률을 기록했죠. 게다가 이 수치가 더 대단했던 이유는 80년대 중반하고는 달리 2000년대에는 놀거리가 많은 데다 여가 시간도 줄어서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TV 앞에만 붙어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거죠. 시드의 시청률이 환상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외의 홍보 효과도 있었는데요. 원래 일본에선 깐토, 나고야 등의 방영 시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엔 가네코 이사무가 개발한 P2P 공유 프로그램 위니가 유행했고 그 바람에 지방에 살아도 간토 지방과 같은 시간대 건담을 볼 수 있었죠. 일본에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건담 등의 작품을 먼저 본 사람들이 스포일러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람들을 약올리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스포일러 때문에 작품을 안 보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P2P 덕분에 시차가 없어지니 작품을 편하게 보게 된 거지요. 물론 이러한 불법 공유는 매체를 팔아야 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라면 큰 문제가 되었겠죠. 하지만 시드는 사실상 건프라 홍보 영상인지라 오히려 과거 작품들이 P2P로 공유되면서 재고가 팔려나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발점이 된 작품이 바로 시드였죠. 시드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헤이세이 건담들도 같이 소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한국도 비슷한데 한국도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작품이 공개되었고 그 바람에 건담이란 작품을 처음 보시게 된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는 일종의 마지막 신화로 시드 이후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은 점점 내려가기만 해서 시드 시리즈의 시청률은 전설로만 남게 되었죠. 참고로 후속작인 시드 데스티니는 1화 시청률 8.2%란 전설을 썼습니다.
이는 반다이와 썰라이즈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주었죠. 시청률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DVD 일권 판매량이 무려 71,081장이었거든요. 이 기세는 이후에도 꺾이지 않아서 시드는 DVD 매상만 총계 130만 장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죠. 건프라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도 대박을 낼 수 있음을 안 반다이는 이후 방침을 바꿔 작화에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후속작인 기동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의 작화가 전작보다 좋아진 것도 이 때문이며 2007년작인 기동사 건담 더불어에선 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기동전사 건담 시드의 히트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은 작품성보다는 상업성에, 그것도 극한으로 상업성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품이죠. 그래서 당시 평단은 물론 기존 건담 팬들의 비평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나 할까, 억울한 논란이 많지요. 하지만 건담의 생명력을 증명함으로써 이후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되었고 헤이세이 이후 시청률, 프라모델의 매출, 미디어의 판매량 등 모두가 호조를 보인 덕분에 시드는 특별한 작품이 된 겁니다. 만약 시드가 히트하지 않았다면 더불어가 그 정도 퀄리티로 나오기도 힘들었을 테고 어쩌면 이후 건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또한 혹자는 시드의 히트가 건프라의 연구 개발비를 증액하는 효과를 불러왔다고 하는데 시드의 HG 제품과 더불어 HG의 퀄리티 차이를 생각해보면 마냥 근거 없는 소린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담 윙 이후 좀처럼 넘어오지 않던 여성 팬들이 드디어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후의 형태로 시장 확대에 도움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한번 놓친 고객은 물론 발굴해야 할 고객, 그리고 기존 고객들까지 모두 잡은 작품. 시드는 그래서 건담계에서 돋보이는 작품이 된 듯합니다. 다만 그 히트에는 그림자가 있었죠. 시드를 밀어주느라 다른 시리즈에 소홀해진 겁니다. 토미노 감독은 세계의 히트작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4부작 극장판을 기획하지만 시드의 성공에 취한 반다이는 별로 큰 흥행은 하지 못할 거로 보고 3부작으로 줄이는 한편 예산도 팍 줄여버리는 바람에 풀 리메이크라는 당초 계획은 무산되고 20년 전의 작화를 일부 그대로 사용한 어정쩡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아시다시피 제타 건담 극장판은 전무후무한 흥행을 했고 저항상 반다이가 조금만 더 썼다면 더 흥행했을 게 뻔한 상황. 이런 상황이니 팬들의 속이 쓰릴 수밖에 없지요. 이런 온도차도 있기에 시드는 안티와 팬이 섞인 작품이 되었고 그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저는 그 결과가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이후 시드의 성공으로 인해 후속작인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가 제작되었고 이후 2011년엔 리마스터 그리고 2024년엔 대망의 극장판이 공개되는 등 시드는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건프라가 대중화되는데 훌륭히 기여했으니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